안녕하세요. 선한 로일러더입니다. 자, 주말에 공매도 금지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린 이후에 급등 그리고 바로 또 반락이 나왔는데요. 자, 시장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에 뭐 참전하고 있고 이제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짚고 올라오는 모습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딱히 그렇게 뭐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이 문제는 아니에요. 다우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34,000대까지 올라와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정 받은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짝 쉬어가는 흐름 요 정도로 해서 쉬어가는 흐름 정도 만든 거지.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13,000 중반 정도 그리고 14,000까지만 올라와줘도 완벽하게 이거는 조정을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나스닥은 사실 뭐 쉰 것도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과도하게 밀려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뭐 신용잔고 이슈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좀 반등 나올 때 이제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가볍게 몸놀림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구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 왜 그러냐? 수급 동향을 보시면 뭐 간단히 알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했죠. 환율이 1,400원, 1,300원 중반을 넘어가서 1,300원 후반대까지 갔었는데 1,300원 어제는 살짝 이탈했고 오늘 1,300원 공방을 펼치기 시작하죠.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 아주 긍정적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11조 원대까지 떨어졌던 외국인 매수 물량이 12조 원 정도로 복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뭐 1일 비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2차 전지주 뭐 어제 너무나도 뭐 상한가 수준으로 상한가 실제로도 들어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이제 조절하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코스피 쪽을 이제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콜옵션 147억 원. 어제 올라갈 때 이게 좀 문제였어요. 콜옵션을 많이 매도하면서 더 올라가기 힘든 모습을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있죠. 2,500까지 뭐 싹 찍어놨으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은 더 가기엔 사실 쉽지 않은 상황. 아침에 개장 초에 강세를 보여도 살짝 밀려야 되는데 미국장이 저렇게 좀 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살짝 쉬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한 거예요. 갭상승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봉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장대 양봉이 오늘의 음봉을 감싸고 있고 그리고 이 음봉이 하단에서 유지된 게 아니라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 양봉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은 그냥 손고르기 현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하루 만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빠르게 움직인다. 제가 바닥권에서는 이제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어요. 전쟁 이슈로 인해서 아래로 내려간 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기분 나쁘지만 오히려 반등 나올 때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전쟁이 마무리되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보다 이제 수급적인 요건이 더 빠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크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 상향이 제가 볼 땐 더 커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번에 신용물량 털면은 저게 그렇게까지 문제될 상황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이후에는 오히려 즉 최근에 이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공매도 금지가 돼 있어야지 저건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뭐 10억에서 20억으로 사양된다라고 연말 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타랠리가 없는 이유 알고 계시죠?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12월 뭐 중순만 되면은 다들 물량 정리하기 바빠요. 산타랠리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양도세가 20억으로 상향된다? 뭐 확정은 아니지만 20억 얘기가 나왔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물량 출회되는 것도 여러분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뭐 일부는 나오겠지만 과거처럼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공매도 금지가 그럼 안 좋은 거냐? 아니요. 의미 없는 거냐? 아니요. 의미 있습니다. 좋은 거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추가적으로 이 친구들이 뭐 해지를 할 수 없게 되고 하니까 공매도 물량을 이제는 좀 청산해야 되니까 어제 같은 경우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는 있지만 지금 수급적으로 선물도 일부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직 선물은 더 정리해야 됩니다. 한 3만 계약 정도는 더 정리해야 되는데 선물도 정리하기 시작을 했고,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대주주 양도세 상향돼서 연말 물량 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완화되기 시작했고, 뭐 공매도도 추가적으로 이제 막는다라고 하니 이제 6월까지는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지금 있는 공매도를 좀 청산하면서 일부 조절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840 코스피랑 똑같죠. 오늘 살짝 강세가 나와도 유지되지 못하고 밀리는 게 당연하다. 코스닥은 어때요? 아래 꼬리가 더 길어요. 음봉보다 꼬리가 더 길고 저점 매수에 정확하게 확인을 했다라는 정도만 해도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시장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13만원 위쪽까지 올라와 있죠. 어제 13만원 넘어가고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매물 소화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3만원 돌파되는 일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했는데 드디어 돌파됐고,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기까지 예쁘게 잘하고 있죠. 하이닉스는 그런 추세가 우상향으로 더 넘어가는 거다. 이평선들 다 깔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더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이 72,500원 구간을 못 넘어가고 67,500원 아래쪽에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약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72,500원만 넘어가면은 몸놀림이 좀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이 또 계속 들리고 있죠. 이 AI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뭐 AI 칩을 계속 공급을 하는데, 영국의 슈퍼컴퓨터죠. 이전바드 AI의 GH200 슈퍼칩이 5,448개가 공급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 그리고 삼성전자도 수혜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오픈 AI도 이 챗 GPT-4 터보를 공개했죠. 그러면서 AI 관련주 같이 움직일 수 있다. AI 쪽으로 이슈가 좀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어제 급등한 이후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잘 유지해 주었고,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유지했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6만 원 넘어가면 좋아진다 말씀드렸는데, 예, 이 6만 원 이제 드디어 넘어가 있는 모습이죠. 6만 원 정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돌파 시도는 계속했었는데 돌파가 안 됐었는데 드디어 돌파를 했다. 거래대금 슬쩍 실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3만원 구간 제대로 제압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닥권에서 이수페타 시수나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21선 위로 올라타기 시작했고, 그럼 요거 살짝 눌린다라면 감사합니다. 그냥 요 29,000원 넘어가도 감사합니다인 거예요. 자, 그리고 ISC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9만원 두들기고 있는데 한번 저항받고 쉬었다 가도 21선 부근 요 8만원 전후 구간에서는 또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 만약에 9만원 넘어간다라면 넘어간 다음에 쉴 때 보셔도 되는 거고. 자, SNS텍 같은 경우도 공매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었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진 않아요. 물론 크게 하락한 건 맞는데 공매도를 그렇게까지 두들겨 맞은 거에 비하면은 뭐 이 정도면은 감안할 수 있는 정도다 정도죠. 그래서 42,000원 회복되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회복됐고 오늘 바로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 탄력을 붙여가기 시작했고 이제 거래대금도 살짝 붙여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제대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거래대금 터졌어요. AI 관련 이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4만원 회복이 중요한데 이 구간이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은 윗꼬리 한번 달고 밀렸는데 21선 각도가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올 때는 돌파해도 이런 식으로 이중 바닥성 찍으면서 이 가파르게 내려오는 게 완만해지고 턴 돌릴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1선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완만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까지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 2주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구간에 여기서 살짝 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모아가지고 4만원 돌파 노리는 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4만원까지만 본다고 해도 나쁠 건 없겠죠. 조금 더 쉰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오늘 윗꼬리 단 거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 이미 4만원 돌파 시도한 것만 해도 좋은 거고요. 이미 1대1 무상증자한 다음에 물량 소화를 보통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3692 전후로 하는데 이번에 이슈가 있으면서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만들어놨다. 환경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비트나이나 이런 쪽도 뭐 같이 움직였는데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자, 2차 전지주 궁금해하시는 분이 제일 많으시겠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전이 상한가 진입한 다음에 오늘 추가 상승, 그리고 나서 위아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천당과 같이 욕을 약간 오가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요. 이 종목 80만 원만 유지해 주면 돼요. 80만 원 오늘 살짝 흔들고 다시 복구했죠. 80만 원만 유지해 주면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여기 바닥권에 있는 거는 여러분 계속 모아가는 구간이고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생각보다 더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80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가는데 한 방에도 올라간다. 금방 간다. 근데 뭐 상한가로 바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슈가 다 터진 거고요. 자, 80만 원을 바로 왔죠. 그리고 나서 돌파되는 게 중요하다는데 어제 돌파까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랑 뭐 여러 가지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은 차익 실현 물량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서 손바뀜 현상까지 일부 나왔는데 자, 그럼 여기서 80만 원만 유지되면 그럼 100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만 원을 넘어가느냐? 이 구간은 단위적인 의미도 있고 매물도 있기 때문에 관건이 됩니다. 물타기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사신 분들 물타기 했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 전후 구간 가면은 이제 본전되거나 수익 전환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려움 갖고 이제 매도하는 물량이 일부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0만 원 구간에서 어떻게 저항을 만들고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느냐 아니면 좀 빠르게 넘어가느냐가 관건이고 80만 원만 유지되면 된다. 이미 21선은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BM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권 가면서 어제 이제 시초가도 이탈하면서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2포인트까지 내려왔었죠. 그랬는데 아래 꼬리를 절반 달면서 몸통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30만 원 회복이 중요한데 오늘 도전하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점 매수 확인까지 30만 원만 넘어가면 에코프로 BM은 그럼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제가 제일 안전한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가장 뭐 편안한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주는 이미 리튬호수 아르헨티나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리튬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포스코 그룹에서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담당하는 기업이죠. 그러면은 리튬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장 많은 부분이 해당되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 아닌가 싶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갭상승한 이 시초가를 훼손한 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11포인트나 밀린 게. 그런데 중요한 건 30만 원은 이미 넘어가 있고 21선도 올라타는 있죠. 그러면은 조금 더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제가 이거 50만 원 아래로 내려갈 종목은 아닌데 흔들어도 어차피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40만 원까지 흔들면서 실망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이 뭐 수요 감소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온 건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50만 원까지는 어제 한 번에 올라왔죠. 여기에서 밀릴 종목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건 고의적으로 밀어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제 주장을 우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확인하셨듯이 50만 원까지는 바로 올라오는 거는 에이 여기 이탈할 건 아니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왜 밀렸느냐? 말씀드렸듯이 다 똑같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숨 고르기 하는 거고 한 번에 이 무거운 종목 이 대형주가 24% 준상한가에 올라왔으니 당연히 쉴 만큼 쉬어야죠. 쉰 다음에 다시 추세적으로 올라서 50만 원 올라타면 또 이제 편안하게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뭐 삼성 SDI나 뭐 SK이노베이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2차 전지주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쪽을 워낙 선호하신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BM 뭐 이런 쪽 그냥 계속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원래부터 좋아하니까 이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탄력적인 건 에코프로 쪽이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는데 안정적인 건 포스코 퓨처엠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 작은 종목으로 간다라고 하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를 뭐 같이 붙여가지고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하고 조금 탄력적인 종목 포스코 엠텍하고 포스코 그룹주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누누이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스코 엠텍은 올해만 해도 뭐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이다. 600%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 지금은 조금 쉬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죠. 그리고 쉴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밀렸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그렇게까지 뭐 책상단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좀 덜 밀린 경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봐도 되는 경우죠. 이것도 6만 원 어제 돌파 시도한 다음에 오늘 살짝 밀렸는데 괜찮습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포스코 DX, 포스코 MTEC까지 뭐 같이 보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포스코 그룹주를 볼 거냐, 에코프로 쪽을 볼 거냐. 보통 에코프로 좋아하시는 분은 에코프로 그룹만 보시고 포스코 그룹 좋아하시는 분은 포스코 그룹만 보시니까요. 나눠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기업이 이제 가장 뭐 강한 대장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뭐 양분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빈대 이슈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꾸 퍼져나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 살충제는 뭐 좀 어렵고 대체 살충제로 네오니코티노이드 쪽으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경농 같은 종목이 뜬금없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경농이 올라가니까 조비는 얼떨결에 올라온 것 같고요. 뭐 일부 영향력은 있다고 해도 얼떨결에 올라온 느낌이 좀 있고요. 인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엮여가지고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농하고 인바이오 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좀 집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경남제약을 워낙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경남제약이 과거에 중국 소비 관련주 움직일 때 뭐 2000년 2010년 중반이죠. 그때 뭐 중국인들이 레모나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주 뭐 주가가 박살나고 회복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도 이런 특이한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올라왔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가는 모습 많다 보니까 이런 건 뭐 단기적으로만 좀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성보학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뭐 엮여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진비엔지나 뭐 동성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엮여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화장품주들 중에서 OEM, ODM 같은 경우는 제일 편안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신 없다, 종목을 고를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OEM, ODM 보시고 아니면 연우 같은 용기용품 보시면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본인들이 계속 잘하고 있던 분야인 만큼 계속 이제 뻗어 나가고 있는 모양이고요. 이제 4만 원도 코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랑 이제 한국콜마 보면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제일 좀 강하고 그리고 코스맥스가 여기서 슈팅 한번 나가고 좀 약했었기 때문에 늦게 올라왔는데 코스맥스도 당연히 좋은 종목이고요. 제가 보통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코스맥스죠. 이 세 종목 중에.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체면치레 정도 하면서 다시 올라와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화장품 제조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뭐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이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 싹 올라오고 있다. 기존에 6억 기한한다고 해서 올라왔었는데 이 올라온 구간보다 더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살살 실어주는 거 가겠다라는 뜻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CNC 인터내셔널 요거는 화장품주들 안 좋을 때도 진짜 너무 꾸준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들어왔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눈으로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 좋은 화장품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급등 한번 나왔으니까 아까 코스맥스랑 똑같죠?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쉰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에게 쓱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닥권에서 턴되는 이런 종목들 많고 반도체, 2차전지 이런 핵심 이제 시가총액 상위 쪽을 먼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것을 볼 만한 게 이제 지금 이렇게 화장품주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쪽이 있고 바이오 관련주들 있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HLB나 뭐 안정적인 거는 이런 거죠. HLB나 아니면 셀트리온 그룹주 이런 그룹주들 이런 게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공매도 이제 저 금지 조치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이런 쪽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2차 전지도 2차 전지주지만 전통적으로 바이오주에다가 가장 많은 공매도를 그리고 가장 부담을 주는 게 바이오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뭐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뭐 현대차, 기아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이쪽도 올라올 수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를 좀 더 좋아하죠. 성우하이텍이나 아니면은 아진산업이나 한참 올라간 다음에 최근에 너무나도 다 반토막 나 있어요. 지금 성우하이텍 반토막 나 있고 아진산업도 반토막 나 있고 근데 21선 다 올라타서 올라갈 준비 다 하고 있죠. 얘는 움직이면 또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조지아 공장의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뭐 따라가서
공장을 짓고 뭐 당연히 1차 벤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화신이나 뭐 이런 뭐 SL이나 이런 종목들 다 반토막 나 있죠. 그래서 SL만 조금 덜 밀린 경향이 있는데 SL 같은 경우는 못 올랐기 때문에 덜 밀린 거예요. 예. 다른 종목들은 2배, 3배 올랐는데 SL만 못 올랐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덜 밀린 거다. 덜 오른 만큼 덜 밀린 거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재건주나 이런 쪽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좀 이끌고 가고 숨고르기를 할 때 순환매로 좀 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로봇 관련주들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느냐는 봐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는 주도주가 현재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일 억울하고 바닥권에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 쪽은 부품주를 노리는 게 낫다. 예. 부품주 쪽 이제 중소형사들 1차 벤더들 이쪽을 노리는 게 낫다라는 거. 요 정도가 가장 뭐 기본이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로봇하고 AI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큰 틀을 잡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재건주나 뭐 화장품주나 뭐 이런 쪽은 계속 순환매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맞게 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교육해드리고 그 정보 제공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잘 보시고요. 만약에 저희 쪽에 이제 뭐 최근에도 뭐 회원가입 따로 문의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식 시던 분들도 또 이럴 때 복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혼자 하기 어렵다라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좋은 타이밍이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